안녕하세요. 리플렉션과 셀프 커렉션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생각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리플렉션 패턴을 통해 실패로부터 학습하고 자기 평가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전 기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평가와 개선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리플렉션 패턴의 핵심 원리를 배우고 셀프 리플렉션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디버깅 에이전트를 실습하며 실전 감각을 익힙니다. 추가로 메모리 기반 학습, 반복적 개선 전략, 실전 적용 방법, 성공 사례, 그리고 실무 활용 팁까지 모두 다룹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기 평가와 개선입니다. 어느 날 김계발 씨는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코드는 잘 동작하는데 결과물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선배 박시니어 씨가 물었죠. 에이전트가 자기 결과를 스스로 검토하게 만들어 봤냐고요. 자기 평가는 AI 에이전트가 자신의 출력을 스스로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마치 작가가 원고를 쓰고 나서 다시 읽어보며 수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결과물 품질 향상의 핵심이며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셀프 이밸류에이션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싱 펑션 셀프 이밸류에이로 평가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 함수는 아웃풋 문자열을 받아서 LLM을 호출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시스템 역할로 출력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용자 역할로 평가할 출력을 전달합니다. LLM은 이 두 메시지를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것이 LLM을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자기 평가 패턴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자 메시지로 평가 대상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실패로부터 학습입니다. 단순히 에러 메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 실패 시 원인을 깊이 분석한 후 코드를 수정하고 재시도하는 과정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실패 원인을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둘째, 테스트 기반으로 검증합니다. 셋째, 반복적으로 코드를 개선해 나갑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이 있어야 진정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페일러닝나이 패턴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포루프로 최대 제시도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먼저 execute 코드 함수로 현재 코드를 실행합니다. 만약 성공하면 즉시 결과를 반환하고 종료합니다. 실패한 경우에는 analyze fail 함수로 에러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improve 코드 함수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코드를 개선합니다. 콘솔에는 현재 몇 번째 제시도인지 출력합니다. 이 패턴의 핵심은 단순 제시도가 아니라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코드를 개선한 뒤 제시도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대 제시도 횟수를 설정하여 무한 루프를 방지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리플렉션 패턴 이해입니다. 리플렉션은 단순 제시도가 아닌 실패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개선 전략을 수립하는 고급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3가지 핵심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실패 원인을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둘째, 개선 전략을 자동으로 수립합니다. 셋째, 메모리 기반 학습을 활용하여 과거 경험을 현재 문제 해결에 적용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리플렉션을 단순한 제시도 로직과 구분짓습니다. 리플렉션은 3단계 프로세스로 작동합니다. 액터, 이밸류에이터, 셀프 리플렉션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액터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생성합니다. 이밸류에이터는 액터가 생성한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셀프 리플렉션은 이밸류에이터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이 3가지 역할이 순환하면서 점진적으로 결과물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리플렉션 패턴을 랭그래프로 구현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그래프를 생성하며 리플렉션 스테이트 채널주로 상태를 정의합니다.
add 노드로 3개의 노드를 추가합니다. 액터 노드, 이밸류에이터 노드, 리플렉트 노드입니다. add as로 스타트해서 액터로 진입합니다. 액터에서 이밸류에이터로 이동하고 이밸류에이터에서는 조건부 엣지를 사용합니다. should continue 함수의 결과에 따라 end로 가거나 리플렉트로 갑니다. 리플렉트에서는 다시 액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순환 구조를 만들어 반복적 개선이 가능합니다. 액터가 작업을 수행하고 이밸류에이터가 평가하며 필요시 리플렉트 노드에서 개선점을 찾아 다시 액터로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셀프 리플렉션 에이전트 실습입니다. SA 작성 에이전트에 자기 반성 기능을 추가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실습입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먼저 초안을 작성한 후 자가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자동으로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 개선점을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는 반복적 품질 향상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단 한 번에 완벽한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품질이 SA를 얻을 수 있습니다. SA 작성 에이전트의 핵심 노드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너레이 노드는 async 함수로 스테이트를 받습니다. 메시지즈를 추출하고 LLMIS 툴즈를 호출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이 응답을 메시지즈 배열에 추가하여 반환합니다. 다음으로 리플렉트 노드도 async 함수입니다. 역시 스테이트에서 메시지즈를 추출하고 리플렉션 체인을 호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플렉션의 결과를 휴먼 메시지로 감싸서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제너레이트 노드는 SA 초안을 작성하고 리플렉트 노드는 작성된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점을 제시합니다. 이 피드백은 휴먼 메시지 형태로 다시 제너레이트 노드로 전달되어 다음 반복에서 활용됩니다. 여섯 번째로 반복 종료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종료 조건 설정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종료 조건을 사용합니다. 첫째, 최대 반복 횟수를 제한합니다. 둘째, 품질 목표를 달성하면 종료합니다. 셋째, 타임아웃을 설정하여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면 중단합니다.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어야 실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료 조건을 구현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should continue 함수는 스테이트를 받아서 메시지즈를 추출합니다. 메시지 길이가 6을 초과하면 end를 반환하여 종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플렉트를 반환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이 예제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메시지 개수만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평가 점수가 특정 기준 이상인지, 실행 시간이 제한을 넘지 않았는지 등 다양한 조건을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종료 조건을 설정하여 무한 루프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7번째 주제는 코드 디버깅 에이전트 실습입니다. 이것은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할 때까지 코드를 반복 수정하는 실전 에이전트입니다. 3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테스트 기반으로 검증합니다. 단순히 문법 오류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테스트를 실행하여 기능을 검증합니다. 둘째, 실패 원인을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에러 메시지와 스택 트레이스를 분석하여 근본 원인을 파악합니다. 셋째, 코드를 자동으로 수정합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코드를 생성합니다. 코드 디버깅 워크플로우를 랭그래프로 구현한 코드입니다. 스테이트 그래프를 생성하며 디버그 스테이트 채널즈로 상태를 정의합니다. 3개의 노드를 추가합니다. 드래프트 노드는 코드를 작성하고 엑시큐트 노드는 테스트를 실행하며 리플렉트 노드는 실패 원인을 분석합니다. 엣지 연결은 스타트에서 드래프트로 시작합니다. 드래프트에서 엑시큐트로 이동하고 엑시큐트에서는 조건부 엣지를 사용합니다. should continue 함수 결과에 따라 end로 가거나 리플렉트로 갑니다. 리플렉트에서는 다시 드래프트로 돌아가 순환합니다. 드래프트 노드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엑시큐트 노드에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실패 시 리플렉트 노드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된 코드를 드래프트 노드로 전달하는 흐름입니다. 8번째로 메모리 기반 학습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거 실패 경험을 메모리에 저장하여 동일한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패 패턴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기록합니다. 둘째, 유사 상황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과거 경험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셋째, 학습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한 번 겪은 문제는 다시 겪지 않도록 합니다. 메모리 기반 리플렉션을 구현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플렉트 노드는 async 함수로 디버그 스테이트를 받습니다. 에러와 코드를 추출하고 LLM을 호출하여 분석합니다. 시스템 메시지에는 에러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사용자 메시지에는 코드와 에러를 함께 전달합니다. LLM의 분석 결과는 리플렉션즈 배열에 저장됩니다. 이 코드의 핵심은 에러와 코드를 함께 분석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리플렉션즈 배열에 저장하여 다음 시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누적된 경험이 에이전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9번째 주제는 반복적 개선 전략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각 반복마다 점진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작은 단위로 개선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변경 사항을 추적합니다. 무엇이 변경되었고 왜 변경되었는지 기록합니다. 셋째, 회귀를 방지합니다. 새로운 개선이 기존 기능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테스트합니다. 10번째로 실전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리플렉션 패턴을 실무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적절한 평가 기준을 설정합니다. 무엇이 좋은 결과이고 나쁜 결과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최대 반복 횟수를 조정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횟수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비용과 품질이 균형을 맞춥니다. 무조건 많이 반복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11번째는 성공 사례 분석입니다. 리플렉션 패턴으로 품질이 크게 향상된 실제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코드 리뷰 에이전트 사례에서는 초기 리뷰 품질이 낮았지만 셀프 리플렉션을 도입한 후 리뷰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문서 작성 에이전트 사례에서는 반복적 개선을 통해 가독성과 정확도가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 사례에서는 분석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수정하여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리플렉션 패턴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무에서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활용 팁을 공유합니다. 리플렉션 패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전 노하우입니다. 첫째,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정의하세요. 추상적인 기준은 효과적인 피드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둘째, 적절한 피드백 루프를 설계하세요. 너무 많은 반복은 비용 낭비이고 너무 적은 반복은 품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셋째, 과도한 반복을 방지하세요. 무한 루프나 불필요한 반복은 시스템 리소스를 낭비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리플렉션 패턴을 실무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플렉션과 셀프 커렉션 완벽 가이드를 함께 학습했습니다. 자기평가와 개선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방법, 리플렉션 패턴의 핵심 원리, 그리고 2가지 실습 예제까지 모두 다루었습니다. 메모리 기반 학습, 반복적 개선 전략, 실전 적용 방법, 성공 사례, 실무 활용 팁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생각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여 더 나은 AI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